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체세포 분열, 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림을 하나 띄워주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찍찍찍찍.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너무 잘 그렸잖아. 자, 찍찍찍찍. 자, 이 조만한 쥐와 거대한 코끼리 그림을 맘모스처럼 그렸는데 거대한 코끼리 차이가 뭘까라고 하면서 단 조건은 모든 생물의 세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뭐였죠? 바로 세포의 수에 의해서 생물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해서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세포 분열 때문에 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근데 세포가 분열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세포는 결국 양분을 받고 물질을 교환을 하고 싶어요. 물질 교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물질을 교환을 할 때 유리하기 위해서는 부피분의 표면적이 굉장히 커야 돼요. 자, 똑같은 부피, 선생님이 예시를 항상 들었던 게, 자, 무랑 깍두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깍두기. 이에 똑같은 부피의 무를 자른 깍두기와 하나의 자르지 않은 커다란 무를 비교했을 때 부피는 분명히 같아요. 부피가 분명히 같은데, 그러니까 분모가 같다는 거지. 분모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해보자. 10이라고 하는 가상의 숫자를 넣었을 때 같아요. 다 같은데 그 표면적이 커야 된다고요. 표면적. 자, 이 그냥 무 통째만을 했을 때는 표면적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죠. 작다고 하지 못해. 하지만 얘네들을 잘랐을 때 표면적, 공기와 닿는 면적은 잘랐을 때 훨씬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표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자르는 게. 자,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닿는 면적이 많아져서 물질 교환이 훨씬 유리해지게 돼요. 표면적이 증가하니까. 자, 그래서 그 예를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자, 김치 담글 때 깍두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커다란 무보다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무슨 썰기라고 하죠? 나박썰기라고 하나?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자른 다음에 무에 양념을 바르는 게 훨씬 양념이 잘 배는 것처럼 우리 세포들도 마냥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는 크기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수를 늘려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게 돼요. 뭐 하는데? 물질을 받아들이고 내보냈는데, 물질 교환을 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결국 세포는 생명활동을 하기 때문에 양분을 받고 노폐물을 내보내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세포는 이렇게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몸의 세포는 어떤 세포가 있냐면요. 제일 많은 세포가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몸체자예요.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의 대부분은 다 체세포야. 체세포. 그런데 체세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세포가 딱 하나 존재해. 이게 뭐냐? 그렇지.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생식세포, 우리 대표적인 게 정자와 난자가 있겠죠. 자, 정소와 난소에서 만드는 정자와 난자는 우리 몸에 있는 체세포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게 돼요. 자, 체세포는 말 그대로 체세포가 분열하는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요. 생식세포는 말 그대로 생식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굳이 구분을 한 이유는 두 개의 변화나 분열 양상, 분열 단계, 분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거는 바로 이 체세포 분열인데요. 자, 체세포 분열은 크게 두 단계로 일어나요. 분열을 준비하는 때랑 실제로 분열하는 분열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세포가 분열을 준비하는 세포 분열 준비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간기라고 해요. 간기. 그래서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가 존재하게 되는데
옆에 뜻을 보면 세포 분열과 세포 분열 사이의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세포는 어떤 일생을 갖고 있냐면은 간기 준비하는 간기였다가 분열하는 분열기였다가 다시 또 간기 준비하는 간기였다가 다시 분열기였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참 쉽죠? 그래서 간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에 바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할 건데 그거 보기 전에 간기 때는 말 그대로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고요. 분열기 때는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우리 세포에서 중요한 유전 형질,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핵이 먼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유전 물질이 먼저 분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세포질이 분열하는 거예요. 세포질, 세포의 다른 부분들. 뒷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은 단계, 각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염색체 혹은 염색사의 양상, 이동 양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자, 체세포 분열의 가장 먼저 단계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 분열 준비하는 간기라고 했어요. 간기. 이 간기는 말 그대로 세포가 분열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전체 세포 주기 중에서 가장 길게 돼요. 가장. 자, 그리고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핵이 존재를 하고요. 핵 바깥쪽을 형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핵이 있으면 핵막도 있는 거야. 핵막이 존재를 하고요. 인이라고 하는 핵 안에 약간 까만 부분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구조적인 특징이고 이때 중요한 거는 간기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유전 물질인 DNA가 복제된다는 거예요. 복제된다는 거고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복제될 때는 항상 두 배로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세포가 성장하고 그리고 실처럼 풀어져 있다. 자, 실처럼 풀어져 있다. 무슨 형태인가요? 그렇죠. 바로 염색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염색사 형태로 이 안에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풀려 있는 유전 물질, 염색사 형태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간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어떤 단계냐면요. 바로 전기가 돼요. 전기. 자, 전기 때는 그림 보면 어때요? 우리 아까 눈에 띄게 보이는 게 핵이 사라졌죠. 그리고 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맞아요. 염색사에서 염색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염색사가 응축을 해서 염색체가 되게 되고요. 염색체가 되게 되고 핵막이랑 인이 지금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조금 확대해서 선생님이 옆에다 그려보면요. 지금 이런 형태인데요. 하나의 염색체가 이런 형태인데요. 자, 하나의 염색체예요. 자, 1개 염색체. 자, 얘네는 몇 개의 염색 분체로 돼 있나요? 그렇죠. 자, 염색 분체 이게 하나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 해서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된 한 염색체라고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빈칸에 각 염색체는 똑같은 유전 정보. 자, 얘가 얘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기 때 복제되는 거는 얘가 이만큼을 똑같은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두 가닥의 똑같은 유전 정보를 지닌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됩니다. 염색 분체로 되어 있게 되고요. 그러면 전기가 끝난 거야.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자면 방추사라고 하는 그냥 실 모양이 있는데 이 방추사는 사실 염색체의 이동을 도와주는 줄 같은 역할을 해요. 자, 다음으로 볼게요. 다음에 전기 다음 뭐였죠? 중기. 송중기 씨 말고 중기예요, 중기. 자, 중기는 가운데 중자니까 이 염색체가 가운데로 배열이 돼요. 그래서 염색체가 세포의 가운데 배열인데서 중앙에 배열되고요. 이때 이동을 도와주는 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방추사예요. 방추사가 염색체 동원체라는 곳에 부착을 하게 되는 동원체가 어디냐면요. 아까 여기 염색체 그림 있죠? 염색체 그림에서 가운데 두 염색 분체를 연결하는 이 부분을 바로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 자, 염색체에서 동원체는 그 염색체 한 구조에 대한 한 부분,
중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바로 방추사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얘네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요. 자, 중기는 이렇게 가운데 뚜렷하게 일렬로 딱 서하니까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전체 단계 중에서 염색체가 뚜렷하게 이쁜 모양으로 관찰할 수가 있는 만큼 그 대신 하이 리스크가 있어요. 핵분열 기간 중에서 가장 짧은 단계가 됩니다. 굉장히 짧게 그냥 쇽 보여주고 마는 거야. 자, 이러면 중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볼 게 뭐냐? 그 다음은 바로 후기예요. 후기. 우리 뭐 음식 후기 이런 거 말고, 맛집 후기 이런 거 말고, 얘는 전, 중, 후에서 그 후기가 됩니다. 자, 가운데 이렇게 똑같은 두 개 염색 분체로 된 하나의 염색체를 가운데 배열했어. 그 다음에는 후기 때는 방추사가 붙어가지고 얘네들을 쫙 잡아 당기는 거예요. 쫙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의 염색 분체로씩 떨어지게 되죠. 이거를 조금 옆에다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면은, 자, 이렇게 있던 방추사가 양쪽 방향으로 쫙 당기게 되면은 슉슉 이렇게 잡아 당겨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 염색체 수 몇 개니 떨어지기 전에 염색체 수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염색체 수가 두 개가 됐죠. 바로 염색체 수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채워보면은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극이라는 건 양쪽 끄트머리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양극이란 거는. 그래서 양쪽 끄트머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후기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염색체가 염색사로 실모양으로 이렇게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서 점점 핵막이 나타나가지고 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태냐면요, 처음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인 거야. 그래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염색체가 다시 풀리고 핵막이랑 핵이 나타나고 방추사가 아까 있었던 게 사라지고 염색체가 이제 이동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딸 세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말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징들 좀 외울 거 많죠. 외울 거 많고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쉽게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말기에서 핵이 두 개로 이렇게 뿅 하고 나뉘어졌어. 핵만 나뉘어지면 끝나느냐? 아니죠. 두 개의 세포로 지금 우리는 나눌 거잖아. 이렇게 하나로 나눌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기 위해서는 세포의 나머지 부분인 세포질이 분열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말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말기에 세포질 분열 볼게요. 세포질 분열은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랑 조금 다르게 발생해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동물 세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식물 세포가 돼요.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를 비교해 보면은, 동물 세포는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막이 함입된다는 건, 이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세포막 함입에 의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죠. 이렇게 쥐어 짜는 듯이 이렇게 쫙, 우리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하지? 클레이가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촉 찌는 듯이, 얘가 뭐라고요? 동물 세포라고요. 동물 세포인 반면에 식물 세포는 어떤 식이 일어나냐면요, 안쪽에 세포판이라고 하는 애가 형성이 돼요. 점점점점점점점. 얘가 점점점점 자라나고 붙어가지고 세포판이 길어지게 되고요. 얘는 나중에는 결국에 세포벽이라고 하는 애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랑 다르더라. 식물 세포는 안에서 밖으로 세포판이 형성이 되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동물 세포는 세포막이 바깥에서 안으로 함입되면서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체세포 분열, 그럼 왜 하나요? 그 결과가 뭔가요? 결과 하나 보도록 하면은, 체세포 분열 결과,
모세포랑 딸세포가 딱 두 개 차이에요. 하나의 모세포가 이렇게 두 개의 딸세포로 변하는 과정이고요. 독특한 거는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도 변화가 없고 세포의 수는 2배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체세포 분열이 굉장히 하등한, 분류학적으로 하등한, 굉장히 단순한 이런 동물들한테서는 이거 자체가 자손을 만드는 방법이 되게 돼요. 하지만 보통의 어느 정도 좀 고등한 생물이라면은 다세포 생물이라면은 몸이 사춘기 때 클 때나 상처나는 부분이 자라날 때, 재생될 때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 체세포 분열 각 단계 특징, 의 결과, 뭐 의미까지도 다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체세포 분열은 굉장히 중요해요. 복습 여러 번 많이 하시고 선생님이 문제 풀어보라고 연습하라고 문제들을 좀 나눠줄 거예요. 그것도 풀면서 한번 연습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